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대만 지진 규모 6.4. 1km 지점 해수면 1km 지점에서 무척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됐죠. 현재까지 최소 2명 사망이고요. 200여 명 부상. 호텔도 붕괴한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도 청문회 미국에서 비트코인 시세 조작 의혹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최영미 시인 시 괴물을 통해서 은이라고 하는 성추행자를 묘사하고 있죠. 문단 성추행 폭로하고 미투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첫 곡 부가킹스와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뉴스브리핑. 오늘은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정상으로 소개해 줬죠. 네. 왜냐면 제가 정상인이 됐으니까 이제 넥타이도 메고. 아, 그러게요. 네, 이런 패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당혹스럽죠. 아니 뭐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당혹스럽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까꿍. 네, 이거 정말 당혹스러운데.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님, 신나는 음악가 봉도사님 입담을 즐기면 빨래 널어야겠습니다. 김태경님, 화물차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사님 방송 들으며 웃으면서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물차, 포크레인, 택시, 버스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바퀴 달려 움직이는 모든 오토 물체는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이번에 빨래 하시는 분 청취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청 정치쇼. 올랐죠. 네. 난리 났죠. 지금 이제 20% 되고 있어요. 내 맘이야, 마이 맘. 11%인데. 그래요? 마이 맘. 네. 20%. 그거 다 잘못된 거. 나도 이제 홍준표 대표 닮았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20%야. 음모야 이게. 방송의 음모. 인정 안 하면 부스 빼는 걸로. 미디어 오늘부터 출입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자, 무슨 뉴스? 네,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어제 동해시 목포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응원단과 북한 응원단 등 총 280명이 경의선 육로로 조금 전에 남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 만경봉 92호가 한국에 온 것이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에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온 이후에 그 16년 만인데요. 예. 이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팀이 경의선을 통해서 육로로, 그리고 오늘 280명도 육로로 왔죠. 그리고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하늘길로 왔고요. 예. 이번에 이제 예술단이 바닷길로 들어온 셈이죠. 북한은 5일 예술단 출정식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을 해서 환송식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있고 북한에서도 이 예술단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북한 예술단은 원래 육로로 내려와서 남쪽의 호텔에서 묵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만경봉호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꺼리는 것 같고요. 어제는 배에서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리허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배에서 내려서 리허설 장소로 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갖고 혹시 이탈할까 봐 그런 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던데요. 아니 근데 그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쓰고 보는 거네요, 진짜. 네, 그거를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서 너네 여기 지금 도망갈까 봐 그렇죠. 배에서 안 내리고 있니?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하면은 뭐 그렇다고 쓰면 되는 거고, 뭐 아닙니다 하면 이제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대체 어디 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런 기사 쓰는 사람들 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그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추정으로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정으로만. 그렇죠. 이게 북한 관련해서 특히나 그런 보도가 많은데 이게 몇 년 전이었는가 하여튼 최근에 그 현송월, 이번에 남쪽에 방문했던 현송월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사람이 그 이상한 그 야한 비디오를 찍어서 총살을 당했다. 예,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정도 없었던 상태죠. 현송월이 딱하니 이제 남쪽에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2014년인가 2015년을 일단 나타나요, 북경에. 예, 맞아요. 그때 한번 나타났었고. 그런데도 그 언론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사 검색을 해보면 그 기사가 버젓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음란 정정을 비디오로 하지도 찍어서 않았죠.
숙청됐다. 네. 그리고 음란 비디오 찍은 주인공은 장성택도 있었다. 뭐 그런 등등의 페이크 뉴스를 막 남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뭐 소스도 불명확한 소식들이 이제 계속 좀 전해져가지고, 예. 네, 북한 관련 보도를 보실 때는 예. 좀 특히나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부활의 국가에 죽었다고 한 사람들이 수시로 살아나요. 그렇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숙청을 당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 날, 살아나고. 네, 북한 방송에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자, 만경봉 어제 또 음식점에도 안 나와서 노쇼 예약을 해놓고 안 나와서 음식점이 이틀 동안 뭐 3,500만 원 비용을 날렸다는 설도 있고요. 네, 뭐 그거는 만경봉 호에서 숙식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 뭐 이전에 뭐 인제스피디움인가 거기서 예, 인제스피디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예약을 뭐 펑크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럼 네. 내려왔어요? 예, 좀 안 내려올까 봐 막 걱정하고 그러더니. 네, 9시 28분 경에 내려왔습니다. 이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해서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관계자 4명, 그리고 응원단 229명, 예.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 이렇게 해서 총 280명의 방남단이 오전 9시 28분에 경의선 육로로 경기 파주의 그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자마자 이제 바로 입경 수속을 밟으면은 바로 이제 평창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 보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올림픽은 언제 개막하죠? 금요일이죠. 근데 내일 추워서 모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게 여기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예. 있는데 지금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뚜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추운 상태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 뚜껑이 없어갖고 거기서 참석한 사람도 추워갖고 뚜껑 열리겠는데. 다음 소식. 방금 뚜껑 열릴 뻔했습니다. 아니 스타디움에 뚜껑이 없다면서요? 뚜껑 열렸지. 네. 예. 그렇죠. 예, 다음 소식이요. 네, 오늘 뚜껑 열리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한 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의 서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판결 직후인 5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불과 하루 반나절 만에 제가 조금 전까지 보고 온 청원 동의자가 무려 15만 8,573명이었습니다. 곧 20만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이 20만 명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원 동의가 그렇죠. 이루어져서 네,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 청원인은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영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서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예.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 한명수 총리 2심 판결할 때도 문제가 무척 많았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이제 뭐 증거가 좀 불충분해 보였는데 그거를 인용을 해서 그렇죠. 네, 아니, 판결을 그리고 내리더니 돈 줬다는 사람이 항소심에서 네. 돈 안 줬다고 증언을 반복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증언 반복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는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기각을 시켰던 거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청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이 특별감사 하면 되지 않나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나요, 청와대가? 아니요. 특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네네.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청와대가 법원에다가 지시하면 안 되지만 네.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전달을 할 수 있죠. 사법부에서 그 사법부에서 네. 판단해 주세요. 그럼 김명수 대법관이 청원이 들어왔어? 그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 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계속하세요. 제 손 흔드는 거 보지 마시고. 네, 갑자기 왜 손을 흔드시나? 네, 놀래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그냥. 네. 저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지금 청원 중에 휴지 달라고.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진행자를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예, 어제는 아주 편히 잘하던데. 그제요? 그저께. 예. 월요일 날. 생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편해서. 늦으니까 신나는 거.
자, 정영식 부장판사 특별감사 요구했고요. 정부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 기준을 20만 원 높였다? 네, 그 일자리 안정기금은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예. 이 나아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이 기준을 좀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원래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실상 약 190만 원 정도까지 책정이 되어 190만 원 있는 미만을 받는 네. 급여자들. 그렇습니다.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고 그 금액을 넘는 분들은 노동자분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이게 예. 뭐냐면은 이 사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의 수당, 시간의 초과노동, 네,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죠. 네, 이 초과근로 수당까지 더하면은 19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아파트나 자영업자분들이 그 일자리 안정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실상 쉴 수 없는 휴게 시간을 노동자에게 부여를 하는 거죠. 계속 일을 시키다가 예. 잠깐 뭐 30분 쉬어라고 하면은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 노동자들은 쉴 수가 없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제 휴게 시간, 무급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일이 줄지 않았는데 이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도 월급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청 기준을 높인 것 같아요. 이거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처리를 한 이유는 이 월 보수에서 초과근로 수당 20만 원을 비과세로 빼줬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제조업 노동자들은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예. 이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이게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를 하면 네, 20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된 사람도 시간의 수당으로 20만 원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실제로 받는 돈은 180만 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 기준에 충족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190만 원이 초과가 돼서 예. 실질적으로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그렇죠. 된다. 이런 휴게 시간 꼼수를 부리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노동자들의 피해가 좀 더 줄어들겠죠. 알겠습니다. 4611님 택시 운전합니다. 월 130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 꿈 같은 얘기네요. 이런 분들 위해서 그 시급 네. 7,530원씩 올려주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직 급여로 되면 어떻게 또 그 아니 최저임금도 7,530원에 기준해 갖고 네. 월 급여로 됐을 때 그 이상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직 이거는 근로자들도. 네, 최소 기준인 거고. 근데 특히 이제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예전에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산학금 제도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상의 산학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 네,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그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그 발표된 최영미 시인의 작품이 그 문단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그 개간지 황해문화의 겨우로 여기에 이제 괴물이라는 시를 게재했는데요. 이 시에서는 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는 이엔. 네, 작가 이엔이 후배 작가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가 돼 있습니다. 예. 근처에 가지 마라. 언제든지 그 성추행한다. 맞습니다. 이 시에서는 이 이엔에 대해서 그 젊은 여자만 보면 뭐 만진다, 뭐 유부녀 편집자를 뭐 만진다, 뭐 이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100권의 시집을 펴낸 뭐 유명 작가라고는 예. 라고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노벨문학상 후보자. 네. 이 최은미 시인의 이 시가 어제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 그리고 나서 최은미 시인이 직접 JTBC 뉴스룸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 최은미 시인은 이 인터뷰에서 이 시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이 문학 작품과 현실은 좀 별개다. 그러니까 예.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묶여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선을 긋긴 했는데 이 다만 이 해당 원로 시인이 그 30년 전 일이라 기억은 없지만 뭐 후배 문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뭐 경력 차원에서 한 취지에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그 대해서는 뭐예요 그게? 경력 사원의 뭐 격려? 네, 누가 격려를 만지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격려는 그냥 말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 최은미 시인이 구차한 변명이다, 네, 상습범이다
너무나 많이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쏟아져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문단계 이런 피해들이 좀 심각한. 네. 죄송합니다. 저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네.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 굿하고 난 다음에 사랑했기 때문에 때렸다. 네. 똑같은 그렇죠. 거죠. 예. 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확연히 알 수 있게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6887님 봉도사님 학생들이 떠나기 숙사를 청소하면 듣습니다. 정치쇼 듣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낙입니다. 김초롱님 라디오 듣다가 봉도사님 알게 됐는데요. 목소리랑 얼굴 생김새가 매치가 안 돼요. 그 생각보다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래. 이게 누군가 영화배우야?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안에 있나 하고. 자,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2부 3변